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의 나라다. 월드컵 출전 총 8회로 최고 성적은 1966년 제8회 잉글랜드 월드컵 3위 입상이다. 축구 사랑이 특별한 나라 포르투갈을 만나보자. 덥지만 습하지 않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는 지중해성 기후. 포르투갈 제2의 도시 포르투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동루이스 1세 다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이 다리를 철근으로 뜨개질을 해놓은 것 같다고 했는데 프랑스 에펠탑을 설계한 에펠의 제자 테오필 세이리그가 만든 다리다. 100년이 훌쩍 넘은 이 다리는 오늘도 도우루강을 찾은 여행객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른다. 강을 따라 늘어선 노천 카페에서 한가롭게 차 한 잔을 즐겨도 좋지만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목적은 따로 있다. 바로 포르투갈의 대표 수출품 포트 와인을 맛보기 위해서다. (17세기) 수출을 위해 개발됐다는 달콤한 항구의 와인. 빌라 데 가이아는 강을 따라 실어온 와인을 숙성시켜 수출을 하던 곳이다. 포트 와인 생산지에 가려면 도우루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도우루강 상류. 거대한 협곡을 마주했다. 산맥 전체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포도밭이 마치 등고선을 그려놓은 듯하다. 마을로 들어가면 긴 세월 이 협곡의 포도밭을 일궈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이 와이너리를 택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재미있는 이름 때문이었다. Era de senhor daqui da terra a quem o meu pai comprou pequeno edifício que existia aqui. Andava sempre bêbado, sempre bêbado. E daí andava sempre com a rosca. A rosca, o quê? Andar bêbado. Sim, chama-se a rosca. Anda com uma rosca, está bêbado. 술꾼에겐 보물 상자였을 이 와인 창고. 그래서일까 주정뱅이 아저씨가 워낙 공을 들여 지어놓은 덕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서 포트 와인을 숙성하고 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경사가 60도를 넘나드는 버려진 바위 협곡을 일일이 깨고 부숴 산맥 전체를 포도밭으로 일궈냈다. 그리고 긴 항해를 견디기 위해 와인에 브랜디를 넣어서 강제로 발효를 중단시켰다. 그렇게 달콤한 맛에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기가 오르는 포트 와인이 완성됐다. 그야말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와인인 셈이다. Esta lágrima demonstra a idade que o vinho que é velho, vinho novo, recente, não tem este. 포도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성질 급한 녀석들은 벌써 가을을 맞았다. 토리가 프랑카, 포르투갈 토착종이다.
It's good. It's not bad. 바다가 선사한 상쾌한 날씨,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와인. 나는 다시 도우루 강변으로 향했다. 포르투갈을 여행하다 보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과 만나게 된다. 이 기차도, 창밖의 풍경도, 포르투갈의 사람들도 그렇다. 곱게 차려입은 이 할머니는 그저 기차를 타고 도우루 강변을 돌아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고 한다. Aliviar o cérebro. E as coisas bonitas são para se ver, não é? Exatamente. Tem que se dar é valor ao que se vê, não é? Só que nós também não pensávamos que isto tinha para tão longe. Olha, 20.000, 50.000, pegas no dinheiro, toma lá. Aquilo não fala, não vai lá. 포르투 북부를 떠나 남쪽 끝으로 내려가면 이번엔 입간판부터 붉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 알가르브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가로수 잎이 붓다. 이베리아 반도 끝 붉은 절벽.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절벽을 오르내린다. 알가르브는 우리에겐 낯설지만 이미 유럽인들에겐 휴양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안전 펜스 하나 없는 절벽 위에 섰다. 아찔하다. 남부 해안은 바다와 절벽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세계 대비가 인상적이다. 스페인과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눠 가질 정도로 화려한 대항해 시대를 누렸던 포르투갈. 그 바다엔 이제 관광객이 북적이고 미지의 바다로 떠났던 탐험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리스본 가는 길. 어느새 트램과 함께 달리고 있다. 차도가 울퉁불퉁한 돌길로 바뀌고 트램과 차량이 엉켜 있다면 이미 리스본에 도착한 것이다.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리스본. 외지인은 운전에 진땀을 뺀다. 자동차 대신 리스본 구석구석을 누비는 노란 트램에 올라타는 것이 좋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번역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정점을 찍었다. (500년이) 흘렀지만 대항해 시대의 건축물은 곳곳에 남아 당시의 위세를 말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단연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다. 십자가나 성모상 등의 종교적인 상징뿐만이 아니라 소라 껍데기, 밧줄 등과 같은 특이한 문양으로 가득하다. 마누엘 양식의 특징이다. 1499년 바스코 다가마가 드디어 인도를 발견하자 국왕 마누엘 1세는 이 화려한 수도원의 건축을 명했다고 한다. Portugal nesta altura está no seu apogeu em termos de riqueza devido
viagens marítimas que faz para a Índia e para o Brasil, e trazendo especiarias, ouro, e uma das quais que na altura era muito valorizada, que é a canela, permitiu ter um espólio, uma riqueza que pudesse construir esta enorme e fenomenal construção e obra artística. O que é que inspira a decoração e que caracteriza este estilo e que leva os artistas, a pedido do rei Dom Manuel I, a esculpir todos estes pormenores, estes detalhes que eles veem e que vão absorvendo durante a viagem? Então são as cordas que são utilizadas daquela época e nas caravelas, e todos os aspectos vegetalistas que são inspirados ao longo das suas viagens, tanto na transição pelos países da África como na Índia. 탐험선에 탔던 예술가들. 항해 중에 마주한 브라질의 야자수를 기둥과 천장에 새겨 넣었다. 다시 보니 거대한 야자수가 천장을 떠받치고 서 있는 듯하다. 수도원 전체가 조각으로 새긴 거대한 탐험 일지인 셈이다. 리스본을 흐르는 태주강 유역은 대항해 시대부터 40년 전 혁명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미지의 바다를 향한 탐험선은 이곳 태주강에서 닻을 올렸다. 떠나는 탐험선을 환송하던 벨랭탑 역시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답게 밧줄을 질끈 동여매고 있다. 태주강의 귀부인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탑. 하지만 이 탑의 1층은 끔찍했던 장소로도 악명이 높다. Não, a torre foi construída como fortaleza aqui na cidade do Rio Tejo, como defesa. Portanto, a parte de baixo foi usada como paiol, como masmorra, mas mais tarde, no final do século XVI, na época filipina, foi também uma prisão política. Mas ela foi construída como fortaleza. 얼핏 봐서는 1층이 왜 포르투갈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밀물대가 되자 감옥으로 쓰였던 1층 창문을 넘어갈 기세로 강물이 계속 불어난다. 밤낮으로 물이 차는 수중 감옥,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포르투갈은 해가 길다. 밤 9시가 가까워져도 아직 환하다. 여행객들은 언덕을 내려가고 나는 전망대로 향했다. 도시의 일몰을 보기 위해서다. 하얀 벽들이 석양을 감싸 안는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리스본을 한참 바라봤다. 리스본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상 미겔 섬에 도착했다. 상 미겔 섬의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 정도. 아소르시 궤도의 9개 화산섬 중 가장 큰 섬이다. 포르투갈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한 번 오고 싶어 한다는 이곳. 각각의 섬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상 미겔 섬은 여전히 활동 중인 화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분화구로 향했다. 초록의 섬이라는 별명답게 분화구로 향하는 길은 어디나 아름다웠다. 중간중간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포구라는 이름의 분화구. 그야말로 구름이 쉬어가는 곳이다. 얼핏 봐선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우리 말고 이곳을 찾은 한 가족을 보고 나서야 생각보다 이곳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수 위에선 갈매기가 새떼의 공격을 받고 있다. 쌍비겔 섬의 곳곳에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야생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부글거리는 작은 칼데이라가 널려 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김을 내뿜는 칼데이라만큼이나 그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도 흥미로웠다. 마을 한켠 마실 수 있는 화산수가 뿜어져 나온다. 시원하다. 탄산이 녹아 있어 알싸한 맛이다. 동네 사람들이 무섭게 끓어오르는 화산수에 옥수수를 자루째 삶고 있다. 칼데이라에서 음식을 익히는 건 쌍미겔 사람들에겐 그저 일상인 듯했다. É sempre em frente. Ok, obrigado. 특히 칼데이라를 이용한 찜 요리는 쌍미겔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한다. 이곳 푸르나시 호수에 오면 찜 요리를 해먹으러 찾아온 동네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O que são? Já posso Trouxe a panela toda. Quer dizer o que é que... Eu pensava. Eles têm que trazer a panela. Sim. Sabe? Ok. Isto são Couves, couves, legumes, batatas. sim, enchidos e agora é só legumes e carne lá embaixo. Aham. Isto é para fazer o cozido à portuguesa, não é? Isso mesmo. Não se põe água, é só sal. Mas isto não leva água? Não leva água. Tem que ter um segredo, bem fechado, Está bem porque fechado não, por causa do para- fapuz. Então para não saltar. Sim, sim. 물을 넣지 않는 찜 요리에 뚜껑이 튀어오른다니. 일단 따라오란다. 알고 보니 이곳의 찜 요리는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는 것이었다.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솥단지만 파묻어준다. 뚜껑을 여니 땅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관광객에겐 흥미로운 볼거리가 된다. 누구나 재료만 준비해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 que horas é que tem cá buscar? 이렇게 땅속에서 6시간이면 쌍미겔식 찜 요리가 완성된다. 정확히 12시가 되면
새벽에 묻어놓은 솥을 꺼내러 식당 주인들이 찾아온다. 한창 시장할 시간. 관광객들은 찜통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식당 주인은 한 번 들르라는 말도 없이 떠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안 그래도 배가 고팠던 우리는 주인보다도 먼저 식당에 도착했다. 한 통에 20인분이라고 하니 80명이 먹을 쌍미겔식 찜 요리가 도착했다.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찜 요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찜통 안에 찰랑거릴 정도로 국물이 만들어졌다. 두껍게 썰어 넣은 고기가 한눈에 봐도 잘 익었다. 진한 국물에 말아낸 쌀밥이 식감을 자극한다. 식기 전에 음식을 내려는 요리사의 손이 바빠진다. 6시간 동안 그야말로 지옥을 견뎌낸 고기 맛이 궁금하다.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찢어진다. 물을 넣지 않아서인지 맛도 진하다. 든든하게 먹고 여행의 종착지로 향했다. 쌍미겔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하늘에서 본 피쿠섬 저녁은 마치 미로 같은 돌담으로 가득했다. 포도밭이다. 회반죽을 쓰지 않고 돌 모양 그대로 맞춰 쌓은 돌담 사이로 와인용 포도가 자라고 있다. 피쿠섬의 돌담 포도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바다를 따라 나가자 해발 2,351m,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피쿠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The blow of the wine. 피쿠섬의 앞바다. 너울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도 고래가 숨을 쉬며 뻗어올리는 물줄기를 볼 수 있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더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곰치와 쥐가오리가 지나가고 나면 상어가 찾아온다. 상어의 눈망울이 의외로 순하다. 이제 여행을 마쳐야 할 때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피쿠섬의 돌무더기 해안을 걷다 보면 바위를 잘라내서 바다로 향하게 만든 경사로를 쉽게 볼 수 있다. They rolling the barrels with the wine from there for arrive until the sea, rolling the big tunnel, the big barrels of the wine. 육지 사람들이 와인을 가져가던 바다.
이제 이 바다를 따라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노르베르토 아저씨는 동네 와이너리로 우리를 초대했다.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모인다는 아저씨들의 요리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모이면 평생을 일만 하는 친구가 있고 늘상 먹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 할아버지의 유쾌한 웃음에 나도 따라 웃음이 나온다. Você piquei-me lá no silvado. Sabes como é que faz o prato? E agora, this kind of the sauce. 남자 6명이 뚝딱 한 상을 차렸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큰 소리로 웃고 떠들 수 있는 동네 친구들. 매일 듣는 새소리에도 새삼스레 귀 기울이는 피쿠섬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포르투갈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